전자음악 합니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전자음악 시작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네.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네. 소리들이 많았고 네. 히피는 집 쉬었다 할 때는 네. 코드 먼저 써요. 저는 사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사실상 그것도 진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본능에만 막 엄청 깊은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생각 할 시간에 만들어요. 원래는 저는 발라드 가수가 이제야 만나서 세상에 나갈 때가 됐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더 좋죠. 와 신기한 제 3세계 새끼들이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힌노시스 테라피로 제가 원하는 거를 다 네. 채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초에 두려움이 없어요. 네. 애초에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저희 둘 다 네. 두려움이 없는 편이에요. 샤라우트 김유나. 안녕하세요. 깊고 길게 더 가까이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음이온 라디오의 호스트 하박국입니다. 암페어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일렉트로닉 음악과 인터뷰, 오늘은 심노시스 테라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음악 여러분한테는 라디오.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카메라 뒤에서 그 김윤아 평론가님이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웃기팝 히노시스 테라피 인터뷰 때 촬영을 도와주시면서 카메라가 꺼진 걸 발견하는 엄청난 공로를 세우셔서 그 능력을 높이셔서 오늘 이렇게 스카웃을 드렸습니다. 샤라우트 김유나. 그리고 김윤아님은 비에디티트에서 이미 히노시스 테라피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걸 진짜 너무 꼼꼼하게 말도 안 되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할 질문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저희 사는 이야기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잠깐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이요? 선물도 있을 줄이야.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안 들고 오신 건가? 안 갖고 와야 레전드인데. 네, 저희 예전에 혹시 아시나요, 이 음반? 리본 이 음반이 어떤 음반이냐면은 서울 국내 일렉트로닉 뮤직. 네. 오. 국내 1세대 일렉트로닉 음악가의 음악을 그 당시 10년 전에 활동하던 일렉트로닉 음악가들이 재해석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이게 음원 사이트에 없고 CD만 있거든요. 뭐를 재해석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음악을 다시 그냥 리메이크라면 리메이크, 리믹스라면 리믹스 그런 걸 한 거죠. 뜯어봐도 돼요? 뜯어보세요. 네. 뜻깊은 앨범이네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한국 일렉트로닉 음악, 예전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해서 많이 좀 샤라웃하고 그러시길래 네네. 갖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뜻깊은 감사합니다. 네, 선물이네요. 저희랑 서울 일렉트로닉 시티라는 곳이랑 같이 만든 그런 음반이에요. 그러면 연기회과 제작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기 바뀌기 전 로고가 들어가 있고, 네. 세인트 바이너리, 가즈발, 트랜지스터 헤드, 데이트리퍼, 모하비 이런 분들의 음악을 그 당시 활동하시던 진짜 1세대 분들이네요. 네, 그분들의 음악을 킹맥 그런 분들이 다시 이렇게 재해석한 그런 음반입니다. 모하비님은 지금 무슨 이집트 막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지내시고 계시던데 잘 계시나? 네, 항상 잘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친분이 있으세요? 예전에 몇 번 뵀죠. 이거 작업하느라고 뵀었죠. 네. 잘 계세요? 그때 잘 계셨으니까 1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도 잘 계시지 않을까. 네. 무슨 그냥 악기 하나 들고 막 해외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런 것 같던데. 네. 완전 히피 스타일이 되셨구나. 무슨 이집트 마을 가가지고 살고 네, 아무튼 이런 감사합니다. 푸른한 분위기. 네, 얼마 전에 또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연말이라 사실 되게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냥 연말에 조금 잡힌 공연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머시룸 하우스라는 파티를 네.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케이크샵에서 또 뭐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쵸. 신도시에서 네. 뭐가 있어가지고 네. 원래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연말에 조금 네. 이런 파이팅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연말 파티에 꼭 부르고 싶은 팀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네요. 너무 네. 감사하죠.
네. 처음 팀을 결성했을 때는 이렇게 바쁜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리 뭔가가 다가온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항상 뭘 할 때마다 네. 한 5년 뒤에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와미자비는 그래서 5년 뒤에 이 어, 앨범 괜찮은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지금 해놓고 5년 네. 뒤에 좀 잘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그런 관심을 좀 초반에 주셔가지고 네. 행복합니다 요즘.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일단 저희 팀을 처음 좀 결성할 때를 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음. 원래 각자 뭐 그 전에 뭐 팀 처음에 결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각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음, 전체적인 커리어를 읊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그냥 최근에 그냥 그 팀을 결성하기 전에 그전에 그냥 최근에 막바지 네네네네. 그 당시. 저는 그 당시에 네. 일단 그 최근으로 가면 히피는 집 쉬었다를 하다가 네. 셉이 군대를 간 상태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 앨범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작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짱류와 네. 작업하면서 네. 이렇게 팀을 결성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짱류는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당시에 네. 진짜 개좆돼 있었어요. 왜요? 진짜. 왜요? 그- 유튜브니까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생이 완전 네. 그냥 음악밖에 없거든요. 네. 음악이 잘 나오면 행복하고 네. 안 나오면 너무 슬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쇼미도 나왔었고 그래서 뭔가 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뭔가 내 자신 속에서도 길을 잃었고 막 내가 대중적인 걸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뭔가 또 새로운 사운드를 내고 싶은데 혼자만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너무 내 안에서 고이게 되고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네. 길을 잃은 그런 과도기 상태였는데 그때 내가 뭔가 새로운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트를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비트를 안 만들어둔 그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음악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이제 근데 계속 혼자 비트만 만들면은 성장이 안 되니까 형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죠. 형 저 네네. 비트를 좀 다시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음. 시너지가 이렇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형에게 네.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이제 좆돼 있었다는 점. 그게 참고할 만한. 네. 아니, 근데 그 만들려고 했던 비트가 일렉트로닉 음악 비트였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제이플로님은 일렉트로닉 음악 비트를 원래 만든 적이 없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그 셉이 군대를 가기 전에 냈던 네. 영이라는 히피는 집 쉬었다 앨범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이라는 뜻인데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완전한 일렉트로닉 앨범을 생각하고 만들었었어요. 맞아. 네네. 그래서 비트도 일렉트로닉 다 비트였는데 네. 셉이 그 당시에 그 군대에 대한 압박과 여러 상황들에 놓여 있어가지고 네. 도저히 실험적인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원래 하던 조금 자연스러운 음악으로 만들자 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낸 앨범. 그렇군요. 그래서 관심은 그때부터 있었는데 네. 짱류가 와서 휘발유를 네. 네. 그 제가 첫 앨범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앨범 마스터링 맡은 나잠수랑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수한테 작업한 거 좀 어떻게 작업했냐고 물어보면서 네. 아니 이분들은 제이플로님 제가 원래 했던 작업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게 되었는지 혹시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관심 있어서 유튜브 보고 했다던데 뭐 이런 그거 맞긴 맞죠, 근데. 그거는 맞죠. 뭐 정보를 찾으려면 그쵸. 유튜브나 구글밖에 없으니까. 네, 서적을 읽을 수 없고 영어가 안 되니까. 네, 뭐 어떤 식으로 배우시고 작업에 반영하셨나요? 일단 그 제일 기본적으로 네, 제가 그래도 음악을 하면서 막 신디사이저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주로 사용했고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들이 네. 드럼 머신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부터 파헤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을 썼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음악을 작업했고 그리고 뭐 BPM은 어느 정도 BPM으로 했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장르가 되고 이런 것들 네. 그거를 조금 더 계속 책도 읽으면서 뭐 이런 구글의 정보도 찾고 그리고 유튜브 이런데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항상 그 제가 찾은 아티스트들의 스튜디오를 쳤어요. 그 네네. 프로세스들을 확실하게 좀 공부하려고.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짱류가 만들고 싶어 하니까 아 이거 좀 이제 사실은 제가 음악을 오래 해왔으니까 네. 가볍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전자음악 합니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전자음악 시작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제가 쌓아온 그런 이제 그런 커리어도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전자음악으로 바꿨을 때는 애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너무 접근을 가볍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 뭐 힙합이나 R&B는 제가 그냥 공부를 해서 했다기보다 네. 그냥 몸에 계속 익어왔던 건데 네. 전자음악은 그냥 갑자기 확실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스탠스가 돼버리니까 진짜 좀 철저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방면으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티스트들이 썼던 프로세스나 음.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뭐 주로 보셨던 채널 같은 게 있을까요? 채널이 전 진짜 특이한 채널들을 많이 찾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 유튜브 구독에만 있어요. 막 네. 진짜 옛날 자료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뭐 정글 탄생했을 때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맞아요. 네. 조회수 엄청 안 되는 네. 이제 엄청 레어한 거를 많이 찾았어요. 네.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또 아, 알고리즘에 또 그런 것만 떠요. 네, 그렇게 됐었죠. 그렇군요. 요새 유튜브에 진짜 없는 게 없는 게 네. 최근에는 그 빌리진 신시사이저 프로그래밍 하신 분 네, 그런 네. 분들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 자료만 변태처럼 수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네네.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어떤 영상을 봐서 네. 엄청 감명 깊었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다 감명 깊었고 네네. 다 제가 하나같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걸 음. 꼽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게다가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되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스들을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소스를 사용하신 거는 거의 없죠. 쓸 수가 없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네.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네. 소리들이 많았고 네. 이건 엄청 직관적인 소리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작업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세요? 뭐 킥을 먼저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신디사이저 모듈레이션을 먼저 이렇게 만져봤다든지. 저 짱류랑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항상 했던 거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머신 NI 머신 있잖아요. 네네네네. NI 머신으로 작업하는 게 저는 엄청 편해서 음. 그걸로 그냥 찍어요. 음. 무지성으로 찍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얹어요. 저는 항상 드럼부터 네. 드럼, 베이스, 네.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순으로 쌓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음. 그래서 히피는 집 쉬었다 할 때는 네. 코드 먼저 써요. 그래서 네네네. 보컬이 그 코드에 따라서 멜로디가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신경 써서 했는데 여기는 짱류가 네. 뭐 한 코드만 써도 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코드에 대한 개념을 아예 버리고 했어요. 네. 네, 그냥 동물적으로. 네. 그러면 짱유 씨도 역시 비슷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곡 작업을 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저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일단 그냥 뭐 쿵쾅거리니까 그 위에 랩한 거죠 뭐. 그래도 EP에서는 어쨌거나 본인도 작업을 했잖아요. 네네. 네. 사실상 그것도 진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냥 제가 일단 저는 뭘 해요. 뭘 하고 형한테 가져가면은 네. 형이 거의 뭐 95%, 99%를 다 뜯어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본능에만 뭐 아무런 저는 지식에 대한
그 열망 없이 네. 오로지 본능으로 그냥 동물처럼 그냥 하고 형한테 가면은 형이 그래 이제 이렇게 해줄게 하고 만들어주니까 네. 저는 뭐 그냥 합니다 저는. 네. 비트 찍는 걸 배우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비트 찍는 거를 마무리 작업을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닌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네. 모든 거를 다 끝내기 위해 형한테 찾아갔죠. 아, 근데 네네. 형이 다 끝내주니까 나는 또 내가 가진 재능을 더 발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네. 그냥 내가 가진 재능을 더 증폭시켜야겠다 아, 해서 네. 제 역할을 이제 조금 저는 형은 힘들고 고생이 많은데 저는 좀 편한 입장에서 네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롤이 이렇게 나뉘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짱루가 해온 것들이 아까 그런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엄청 이렇게 톡톡 튀는 게 엄청 많아요. 음. 제가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게 짱루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이 어쨌거나 처음에는 비트를 배우게 만나셨고 그 다음에 언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팀으로 이끌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비트들이 네.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음. 행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짱루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이거를 우리가 시간을 썼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뭔가 팀으로 해서 보상을 만들어 보자. 음. 그렇게 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나온 결과물이 네. 뭐 팀의 브랜딩도 그렇고 네.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굿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좀 티가 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그런 팀의 색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1집을 다 만들고 나서요. 그 곡을 다 만들고 난 다음인 거죠? 네. 네네. 네. 만들고 나서 네. 그 이미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마빈 킴이라는 친구가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네. 그 친구가 아무래도 그래픽 디자인도 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요즘에는 브랜딩도 같이 하잖아요. 그쵸. 이제 큰 회사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브랜딩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작업하다 보면서 캐치하면서 같이 좀 주저해보자. 조금 더 열어두고. 네네. 그렇게 해서 로고부터 아예 음. 탄생을 같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외적인 비주얼적인 탄생. 네네. 네. 중모라는 친구는 또 저희 비디오 감독인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영상적으로 조금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작업을 하게 됐던 거. 근데 사실 그렇게 브랜딩이랑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좀 힘을 줘서 작업을 하려면은 네. 일단 저희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장난스럽게 해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 그냥 내자고 하면은 사실 또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네. 팀에 대한 확신이 언제 생기셨나요? 저는 그냥 앨범 만드는 도중에 네. 저는 근데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만드는 음악 자체를 네. 다 좋아하고 네. 다 유일무이하고 네. 그런 뭔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자신을 조금 이렇게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네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랑 같이 음악을 만들었고 네. 그 자체가 그냥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청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애정이 엄청 컸었어요. 그냥 한국 나왔을 때부터 네네. 애정은 엄청 컸었어요. 네. 모든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짱이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첫 비트 딱 찍었을 때 느낌이 네. 왔어요. 음.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완성됐다. 우리가 각자 개인의 역할을 네. 겪을 거 다 겪어보고 이제 이제야 만나서 세상에 나갈 때가 됐구나. 됐다. 이건 됐다. 네. 뭔가 이거 내 운명적인 순간이다. 라는 게 딱 첫 비트 만들었을 때부터 왔어요. 네. 계속 혼자 했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디어가 막히는 게 많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네네.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음.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이 팀은 뭔가 마인드맵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또 이것도 될 것 같네 네. 하면서 좀 더 이제 제가
바라보는 미래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이 팀을 결성하면서부터.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정말로 설마 이런 것까지 되겠어 싶었는데 됐던 게 있다면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 네, 아직은 그런 건 없고 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봐야겠죠. 음.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네.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힙노시스 테라피의 첫 정규 앨범 첫 곡 2001 코리아죠. 네. 듣고서 좀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네. 날것 완전 생날것.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너무 솔직한 느낌이죠. 이게 약간 이렇게 사운드가 말을 거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낸데 약간 이렇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고 이게 사실 앨범의 사운드가 뭐 엄청나게 뭐 세련됐다거나 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투박하고 솔직한데 네. 이게 또 짱유의 날 것과 같은 랩이 얹어지니까 네. 이게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정말 저한테는 기묘한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뭐 조율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1집은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제가 뭐 한 곡이든 두 곡이든 비트를 만들어 와요. 그리고 네네. 숙제 검사하듯이 네. 형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하면은 네. 뭐 만약에 그게 또 느낌이 온다면은 그거를 뭐 진짜 완전 다 싹 형이 바꿔버리고 그 곡이 느낌이 안 온다면은 그냥 처음 드럼부터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고 끝내는 과정을 네. 거쳤었거든요. 음, 뭔가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형이 프로듀서로서 저를 이끌어갔죠. 그 조율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네네. 뭔가 이제 프로듀서 제이 플로우의 송캠프 같은 느낌이었죠. 음, 1집이 아무래도 그 날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신 게 네. 저희가 거의 다 앉은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반 작업에서 많은 걸 보태지 않고 네. 훨씬 동물적으로 작업을 했어서 네. 그게 아마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거의 앉은 자리에서 끝냈어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2000년 코리아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어요. 네. 네. 그 이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작업 시간이 굉장히 빠르시다고 작업을 엄청 빠르게 하신다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일렉트로닉 음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 아티스트나 아니면 다른 아티스트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곡이라는 게 어쨌거나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은 끝내야 되는 건데 네. 다 그걸 잘 못해요. 물론 잘하는 아티스트도 있긴 한데 맞아요. 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사운드를 첨가하고 조금만 더 이게 약간 되게 사운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 만들다 보면은 99%는 완성이 됐는데 1%가 자기 생각하기에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1년 넘게 발매를 못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거든요. 익스포트를 못 누르죠. 네, 이렇게 빠른 작업의 비결이 있다면요. 일단 저는 작업을 시작하면 네, 그 제목을 정하고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프로젝트가 안 끝나면 네, 안 돼요. 무조건 아. 이 프로젝트가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시간도 네. 많이 허비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데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끝내요. 그게 음. 제가 가진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찌됐든 이걸 오래 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실력이 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만약에 뭐 하박국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오늘. 네. 그럼 이거를 3일 안에 끝내야지 하면 끝내요. 어. 그 안에 무조건 끝내요. 네. 그게 그냥 제가 가진 지금의 최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짱유 씨가 랩을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조금 더 고쳐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진 그 않으셨나요? 다음 걸 만들고 있죠. 아. 그 다음 걸 만들고 있고 그걸 네. 또 주고. 그래서 짱구가 좀 힘들어하긴 20대 조금 힘들어하긴 비트 했었어요. 무한 공급이네요. 네.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좀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냥 네. 잘해서 그래요. 그 사운드가 네. 그냥 끝내도 돼요. 네. 그냥 아무거나 쳐도 네. 그냥 사운드가 다 좋아가지고 네네. 뭔가 거기에 더 보탬이
뭐 돼야 한다고 고민을 해야 하고 막 그런 게 없을 만큼 그냥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예, 그냥 좋아요. 네, 잘해서 그냥 네, 빨리 끝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그 김신여 씨도 그 사운드 서플라이 서비스의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해서 W18C라는 앨범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음악 기반의 거의 랩을 한 그런 음반인데, 그러니까 좀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도 약간 좀 그런 반복되는 비트에 맞춰가지고 랩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좀 헤매고 있고 좀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짱류도 지금 비트에 맞춰가지고 랩을 할 때 네. 그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랩을 하는지 약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중점을 네. 어디 두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아, 네. 네. 아 이게 모르겠네요.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군가요? 오늘 이 라디오를 보다가 와 짱님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저도 저를 잘 모르겠네요. 아 그냥 그 네. 진짜 그 그냥 좀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무의식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저도 막 계산을 해서 랩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해야겠다라고 네.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족구렸었거든요. 아, 진짜 뭔가 네네. 계획을 가졌을 때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음, 뭔가를 그냥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제 미신일지도 모르지만은 네.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있다. 그 시간과 맞물리는 내 감정과 그 네. 비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진 않아요. 그럼 힙합 비트에서 랩을 할 때랑 지금 일렉트로닉 음악 비트에 맞춰가지고 랩을 할 때랑 사실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건가요? 아, 힙합 할 때는 네. 오히려 조금 더 저한테 억압적이었죠. 그 음, 랩에 대한 플로우 네네. 이런 게 좀 랩에서는 세잖아요. 플로우 음, 디자인이라던가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힙합 음악을 할 때는 저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자음악을 하면서 네. 그 힙합의 그런 뭐랄까 규칙들. 규칙들과 라임이나 보수적인 네. 그런 뭐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네.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장르잖아요, 아, 힙합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음악으로 넘어와서 다 깼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 일랍을 했을 때 네네.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던 바보의 상태, 그런 음, 무규칙의 네.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네. 다시 전자음악으로 전환하면서 네. 찾았던 것 같아요. 읽고 있던 제 모습을. 사실 랩이라는 게 어쨌거나 일종의 타악기인 거잖아요. 음, 비트에 맞춰가지고 그루브를 만드는 건데 힙합을 만들 때는 어쨌거나 거기에 좀 되게 좀 얽매여서 만들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또 그런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네네네네. 어, 사실 그래서 저는 종로 정글 같은 경우가 되게 좀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음악에도 랩이 들어가는 음악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맞아요. 대표적인 음악이 사실 정글이잖아요. 네. 정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레게 기반이기 때문에 레게의 토스팅 같은 그 이현도 씨가 싫어하는 그런 랩이 나오죠. 근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 원인가 보시면 나옵니다. 네. 아무튼 아. 네. 네. 떠올랐어요. 네. 떠올랐어요. 쇼미더머니 와. 거기 제가 쇼미더머니 1을 나가서 네. 도리를 만나서 네. 일랍이 결성된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 몸부터 나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쇼미더머니 참 도리도 그러면 그때 랩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요 그때 금마는 네. 멍청한 새끼가 지 친구랑 왔어. 아니 그래서 구경하러 온 거야? 아니 그 자기는 프로듀서고 네. 얘는 이 래퍼인 팀이었는데 네네. 이 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는 아. 뭐 랩을 안 하고 뒤에서 뭐하게 그러니까 서 있게? 그래서 뭐 그 있길래 그냥 뭐 네. 자기도 부산 사람이고 나도 부산 사람이고 해서 뭐 네. 음악 들려줘 하는데 네. 좋길래 그냥 부산 바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일랍 결성해서 막 네. 작업하고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났네요. 쇼미더머니 원이 그런 트리거가 네. 되었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종로 정글 들으면은 원래 이게 그러니까 정글 랩 포스팅하는 그런 랩이 나오고 심지어 여기 곡의 인트로에서도 그런 랩이 나오잖아요. 샘플링 있는 맞아요. 랩이 샘플이 나오는데 아예 깔리죠. 근데 짱유는 여기서 굉장히 억양 없이
또 랩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왜 그런 뭔가 약간 이게 되게 어쨌거나 비트는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계속 있는데 랩은 이렇게 얌전한 굴곡이 없이 하지? 약간 좀, 네,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뭔가 랩에 이제 감정을 많이 쏟는 게 네, 촌스럽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네네, 좀 쿨하게 툭툭 뱉어야 네, 사람들이 듣기도 편하고 네, 저도 그런 것들만 듣더라고요. 조금 너무 막 힘줘가지고 막 으에 막 이런 거보다 그냥 네, 야, 그거는 쇼미더머니 원랩 같은데. 왜 왜는 근데 그 이제 랩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감정을 많이 넣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좀 촌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의도적으로 툭툭 뱉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감정을 조금 미묘하게 넣는 거를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드라이하게 딱 달리있던 가사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이제 무심한 듯 시커였다. 네네네. 네, 저는 근데 이 방식이 엄청 네. 좋았어요. 막 음, 정글에서 쓰는 그 래퍼들이 쓰는 네, 그런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네. 어느 정도 규격이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네, 레게 방식에 어느 네. 정도 그런 톤들이 다 묻어 있고.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없는 음악이 사실은 몇 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가져다 주는 색채라고 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 테크노스럽게 제가 비트를 만들어도 네, 짱류는 짱류 방식으로 랩을 해버리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네. 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전자음악 자체도 네. 색이 확실히 있잖아요, 아, 장르들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색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짱류가. 그래서 엄청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쨌거나 무언가 사운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할 때 네. 그래도 아무래도 기존의 음악을 할 때는 기존의 음악이 있는 음악들을 레퍼런스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은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 확신이 드셨던 이유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왜냐면 네, 훨씬 더 확신이 있었죠, 저는. 네네, 이거는 일단은 세상에 나오지 않은 형태의 정글 음악이다. 라는 게 저한테 의미가 훨씬 컸어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재밌고. 음, 왜냐면 해외 아티스트들이 정글 만들면 훨씬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쪽 네, 사람들의 평생 듣고 자란 음악들이고 네, 하니까. 근데 그렇게 저희가 또 뒷공문을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제일 컸고, 네,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자가 네, 사실은 저희가 가진 진짜 큰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네, 모티브고. 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음악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좀 다른 장르를 하시다가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록 음악도 그렇고 최근에 힙합 쪽에서도 좀 많이 좀 넘어오는 좀 분위기고 뭐 김신엽 씨나 그렇죠. 윤회이나 뭐 최성 씨 이런 분들도 최근에는 또 일렉트로닉 음악을 내셨고 그래서 이게 근데 그분들이 넘어와서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면은 확실히 원래 일렉트로닉 하는 사람들 음악하고는 좀 되게 다른 구석이 있어요. 어, 네, 그 다른 구석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석이 장르 음악 마니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어, 그래서 좀 예를 들어 하이퍼팝 같은 경우도 일렉트로닉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과 힙합 기반으로 하시는 분과 좀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좀 어쨌거나 일렉트로닉 음악 씬에 오셔가지고 이쪽 커뮤니티에 이제 같이 이렇게 속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이쪽 음악에 대한 장르에 대한 사실 좀 굉장히 애정도 많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씬에 있던 분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들을 때 좀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나요? 일단 네, 제가 근데 앞에 설명한 것들이랑 좀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형태라서 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결국엔 또 저희가 전달하고 네, 설득하고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또 우리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네, 이렇게 해서 더 납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네네, 결국에는 이 전자음악이 가진 파이와 네, 모든 것들이 커지고
네.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림이 진짜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네. 한국에 있는 전자음악가들과 같이 파티도 하고 네. 같이 콜라보도 하고 이런 것들 커뮤니티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음. 네 그렇게 노력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나요? 힙합씬에서 힙합씬 뭐 R&B씬에서 활동할 때랑 일렉트로닉 음악씬에 넘어와서 활동을 할 때랑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어차피 애초에 힙합 씬에서도 네. 취급을 잘 안 해줬고 전자음악 씬에서도 뭐 네. 취급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저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곳의 사람들이 네. 저를 못 받아들인다면은 네. 그분들이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네. 살아온 이 라이프를 봤을 때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힙합 할 때 네. 힙합만 음악이고 다른 건 다 쓰레기고 또 네네. 다른 데서 힙합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뭐 네. GD 같은 사람이 음. 존나 병신이다. 아이돌 병 아.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깼을 때 음. 뭔가 조금 다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아. 변화가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조금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만 가볍게 생각하고 네. 뭐 제가 어느 씬에 속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지도 않고 네네. 그냥 계속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음. 또 계속 또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과 네. 좋은 무브먼트를 함께 네. 나갈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는 두 분이 근데 쭉 이쪽 음악에 되게 애정이 많다라고 느끼는 게 특히 이 집에서 뭐 류재현 씨의 그런 나레이션을 쓴 거라든지 네. 뭐 이윤정 씨를 이렇게 피처링으로 쓴 거라든지 사실은 좀 국내 장르 음악 씬이라는 게 사실 역사가 되게 분절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힙합이 그래도 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것 같고 뭐 록도 70년대 록이랑 90년대랑 뭐 다 분절되어 있는 것 같고 일렉트로닉 음악도 저는 그때 90년대 어떻게 뭔가 이게 막 분위기가 막 분위기가 막 형성되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지를 봤으니까 되게 분절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되게 소수인데 그래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한국 일렉트로닉시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요. 특히 뭐 짱녀는 예전에 일라브로 예전에 저희 암페어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보신 느낌들이 좀 어땠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전자음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일랍을 시작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우리만의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매를 했었던 거였는데 뭐 이제 앱스트랙트 힙합이나 뭐 익스페리멘탈 네네. 힙합 그런 쪽으로 불러들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내고 나니까 네. 전자음악 씬에서 관심을 주고 네. 저도 그때 처음 전자음악이라는 음. 뭔가의 그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닫게 되고 네. 하면서도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자음악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오로지 힙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 진짜 네네. 또 그 보수적인 그 힙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자음악도 좋지만은 네. 난 힙합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냥 그 전자 소리를 차용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 당시에 도는 잘 깨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서야 조금씩 아는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근데 질문이 뭐였죠? 한국 일렉트로닉 음악 네. 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니까 좀 어떤 것 같은지 되게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그건 좀. 크게 생각해서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짱짱님 같은 경우. 사실 잘 네. 모릅니다. 저도 네. 저도 근데 막 광범위하게 막 한국 전자음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네. 이런 거를 제시 뭐 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어찌됐든 한국에도 전자음악을 엄청 깊이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네. 이 움직임이 결국에는 한국을 넘어서 네. 퍼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락 음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음악 씬 자체가 네. 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음. 다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게 알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힌노시스 테라피를 보고서 제가 생각났던 팀이 1세대 일렉트로닉 음악가 팀 중에 가제발이라는 팀이 있어요. 아시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도 그 랩하시던 분이 우통을 벗고서 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가제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되게 좀 배척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다나. 예. 그러니까 저런 아. 약간 좀 싸구려 음악을 그러니까 약간 일렉트로닉 약간 분위기가 그때 갈린 게 일단은 클럽 쪽하고 그냥 라이브 하시는 분이 한번 갈렸었고 그쪽이 한번 갈리고 라이브 하시는 분 중에도 되게 좀 진지한 음악 하시는 분과 그런 가제발 같은 좀 약간 좀 빅비트나 좀 댄서블하고 되게 좀 우스꽝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시는 네. 분이랑 약간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 좀 갈리고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네. 지금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넓게 봐도 네. 뭔가 댄서블한 일렉트로닉이 있고 네. 뭔가 좀 테크적인 일렉트로닉 파들이 있고 네네. 그런 사람의 무드나 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전자음악 자체도. 그쵸, 네. 근데 이런 게 네. 서로 이제 좀 수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네네. 생각도 저는 좀 들긴 들어요. 네네. 왜냐면 서로 그냥 사랑하는 음악의 결이 다를 뿐이지 네. 장르는 나 코어적으로 똑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조금 뭔가 평화주의자로서 네. 그런 것들이 네.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음. 좀 네. 이제 넓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전자음악 하면서 네. 이렇게 다니면서 DJ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네. 하면서 이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만 모여서 틀고 그쵸, 네. 또 요런 분은 요런 분들끼리만 모여서 틀고 네. 요렇게 계속 나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합치는 뭐 파티들도 생겨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져서 다 같이 화이팅 해야 되지 않나 음.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네. 하고 있을 바에 다 네. 같이 뭉치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가 네. 훨씬 더 멋있는 무브먼트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갑자기 저도 반성이 되는 게 저희 네. 그 영계 굿즈 중에 그 레스트 인 피스 EDM 백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일렉트로닉 음악은 다 EDM이라고 부르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는 네 약간 네. 그때 뭐 EDM이 무한도전에도 EDM이 나오던 그런 시절에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이게 장르라는 게 되게 좀 이게 저희 약간 좀 저는 이제 부족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게 좀 누군가에게는 되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진짜 힙합이 최고고 힙합이 짱이고 막 저런 힙합 아니던 사람이 와가지고 힙합하면 이상하고 막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냥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에게는 장르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목적과 수단. 네. 일단 장르에 대한 경계가 저는 막 어떤 장르를 해서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막 해서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내가 진짜 관심 있고 네. 만들면서 즐겁고 음. 그게 결국엔 제가 선택하는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저는 단 것 같아요. 장르를 선택함에 있어서.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볍지 않게 계속 공부하는 거죠. 더. 네네.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창윤 씨는 어떤가요? 저는 목적과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기본 뿌리는 네.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운드를 낼 수 있는가, 음. 나만이 가진 고유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가를 베이스로 두고 네. 그걸 목적으로 두고 네. 그냥 그 낼 수 있는 수단을 장르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힙합이 필요했을 때는 힙합을 수단으로서 사용했고 전자음악은 또 그런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수단으로 사용하고 네. 둘 다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럼 나중에는 뭐 다른 장르를 목적이랑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네네. 네. 그거에 한계는 벽은 안 두고 있어요. 음. 원래는 저는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네. 진짜 처음에 중학교 때. 네네. 어, 너무 막, 위통감. 네. 막 SG 워너비, 뭐 VOS, 뭐 그런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건 랩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랩을 또 수단으로 야, 사용을 박국미 했고, 얼굴 빨개졌어. 네네. 발라드 가수였다면서. 아. 그래서 네네. 그런 장르적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마이크에 저희 그 김윤아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수음이 된 김에 저희 또 장르 관련해서 또 한대음이 또 한대음 선정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한대음이 사실 장르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아, 그 평론가로 생각하는 뭐 장르에 대해서 장르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얘기 듣고 넘어갈까요? 그런 재미없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이 지금 짱류의 중학교 때 꿈이 네네. 발라드 가수였다. 네. SG 워너비를 꿈꿨다는 이야기 이후에 네. 이렇게 노잼 질문 한대음을 저한테 던지시는 던져버리시네. 건가요? 뭐 너무 재미없으면 편집하면 되니까. 저한테 편집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최근에 그 장르에 대한 그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야기하는 분들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으로 올수록 네. 그런 어떤 기존의 장르라는 분류로 네네. 음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그 누구도 사실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네네. 오히려 지금 뭐 두 분 얘기하시면서 뭔가 약간 씬을 만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의 어떤 정해져 있던 장르를 답습하거나 그것을 뭐 단단하게 뭐 이어가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장르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에게 더 주목이 많이 쏠리는 게 또 요즘 음악 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재밌고 그래서 이 두 분 얘기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무급 노동도 좀 하고 네. 항상 네. 좀 귀 기울이려고 하고 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예. 명쾌하시네요. 그럼 역시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음이온 라디오를 듣고 또는 보고 계십니다. 음이온 라디오는 유튜브 음이온 라디오 채널에서 비디오 팟캐스트로 보고 들을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여러 팟캐스트 채널에서 오디오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소식과 하이라이트 영상은 인스타그램 애니온 라디오 계정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진행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다 힘노시 테라피도 하지만 본인 솔로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뭐 짱유시바세킥, 스피인집시어터 같은 다른 파트너와 하는 팀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 팀이라든지 솔로를 할 때랑 지금 힘노시 테라피를 할 때는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약간 궁금해요. 다른가? 네, 같은 랩을 하더라도 네. 힘노시 테라피에서 하는 랩하고 짱유시바세킥에서 하는 랩하고 네.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지 않으시다고. 저는 이번에 그 쇼미더머니 나가고 난 이후에 이야기 같은 거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네. 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뭔가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과 네. 또 다른 좋아하는 한 사람과 네. 작업하는 그 차이일 뿐, 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와 네. 사운드의 차이일 뿐,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 음악을 함께 만든다 정도? 네네. 네. 그럼 솔로를 할 때랑은 또 어떻게 다르나요? 그때는 또 모든 걸 본인이 또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네. 솔로 네. 할 때, 네. 솔로 할 때, 네. 솔로 할 때는 이제 많은 거를 내려놨어요. 네. 뭔가 이제 저는 항상 저만의 사운드를 찾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힘노시스 테라피를 하면서 뭐 이제 제가 낼 수 있는 고유한 제가 원하던 그런 목적의 사운드를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음. 솔로 활동할 때는 오히려 이제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네네. 많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힘노시스 테라피를 찾음으로써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분배가 잘 된 느낌이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힌노시스 테라피로 제가 원하는 거를 다 네. 채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그래서 네네. 이제 뭐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이플로님은 어떤가요? 일단 히피는 집시였다를 올해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어찌됐든 이게 커리어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텀도 길었고 지금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은 어떤 걸 기대할까를 음, 보지 않고 네. 어떤 걸 들려줬을 때 새로운 아티스트처럼 느껴질까를 아, 네네네. 고민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히피는 집시였다.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음, 이제 어찌됐든 계속 해오던 걸 또 답습하는 것 자체는 큰 매력이 없으니까. 네. 네. 이제 히피는 집시였다가 가진 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더 재밌는 요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 싶습니다. 네네. 음악.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었죠? 네, 그 둘이 어떻게 어떻게 다른지. 다른 협업 작업이랑 네. 솔로 작업이랑 아무튼 네. 이런 히노시스 테라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 듣습니다. 네. 히피는 집시였다는 이렇게 조금 더 제가 규격화해서 들어가요. 좀 어느 정도 틀과 네, 색깔과 네. 컨셉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봐요. 근데 힌노시스 테라피는 네. 음악을 만들면서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 네네. 차이가 좀 극명한 차이예요. 네. 네. 그러니까 힌노시스 테라피는 훨씬 더 동물적인 음악이에요. 네, 네네. 히피는 집시였다는 네. 조금 더 수학적인 네.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히노시스 테라피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이플로님의 네.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은 정적이고 네. 굉장히 뭔가 잘 미니멀하게 정말 잘 네, 네. 컨트롤된 사운드를 들려주다가 네, 갑자기 뭔가 되게 로우하고 굉장히 그렇죠, 에너제틱한 음악을 갑자기 하시니까 그렇죠. 네, 저는 계속 프로듀서로서 좋아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네, 되게 굉장히 네, 완전 다른 네, 인간이죠. 네. 네, 그 작업 방식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피는 집시였다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네. 쌤님과 작업을 하기 때문이고 네, 히노시스 테라피는 그러니까 짱가님과 그렇죠. 이 사람의 가진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요.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건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 그것도 들었거든요. 큽니다. 그리고 이 음, 친구들이 가진 네, 그 작업해내는 방식도 다르고, 네, 그리고 어떤 방식이 이 친구들한테 맞는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맞추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안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조하는 거, 네,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거. 네. 네, 그런 식입니다. 예전에 그 피는 집시였다 캐스퍼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저희 디프리를 좀 가졌잖아요. 네, 그때 카페에 갔었죠. 네, 그때 제이플로님이 그 쌤님을 되게 좀 꼼꼼하게 좀 피드백해 주시는 모습이 되게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좀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냥 프로듀서가 아니라 진짜 네, 형이고 막 네. 너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운동도 같이 운동해야 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워낙 어릴 때부터 봤던 네, 친구고, 네, 그리고 저는 결국엔 음악 이전에 네.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이 음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똑바르게 살아야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꼰대 같나? 네, 음악 이전에 저는 네, 삶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너무 음악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 하는 분들. 힘들게. 맞아. 네네.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냥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그 위에 음악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못하시더라고. 아, 그쵸. 그런 저는 경우가 항상 많죠. 그렇게 살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김윤아 평론가님이 인터뷰하신 거 보면 되게 루틴대로 삶을 사시고, 네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삶을 네네. 제 살면서, 삶에 훨씬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앨범 제목이 10교 10인이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일단 약간 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좀 다시 좀 사이케델릭 쪽이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그걸 옹호하는 뭐 이런 멘트를 했다 이런 거 같은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뭐 저희 뭐 그 스토리도 올리셨지만 네. 뭐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네. 뭐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것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힙노시스 테라피의 실로시빈 실로시빈. 리뷰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려고 검색을 하니까 리뷰가 없죠. 다 그런 환각 어.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 영상, 음악 이런 것들만 나오고 영상. 네. 그런 것만 나오고 네. 사실 근데 좀 한국이 네. 이게 좀 마약에 좀 엄격한 나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실로시벤이라는 걸 딱 내놨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쟤네 뭐야 쟤네 막 뭐 LSD 하나 뭐 환각버섯 뭐 약간 좀 그렇게 볼 좀 네.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거 내고 네, 나서 그 멜론 댓글 이런 데 보면 네, 역시 건강한 팀 이런 댓글 이 댓글이 네. 거의 3번째인가 달렸어요. 그래서 네네. 아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 됐다. 네, 이게 첫 번째였고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 스트리밍 사이트들에서는 네. 거부감이 좀 컸었어요. 아, 그래서 노출이나 이런 게 아.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그게 네. 또 의학 그런 한창 그런 또 이슈들이 있을 때였고 네네네. 그리고 뭔가 위험한 단어잖아요. 어떻게 또 그쵸.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는 네네. 확실하게 전달된 것 같다. 아, 네, 저희가 그런 뭔가 네, 그 자체의 긍정적인 면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으니까. 네네, 네, 사실 근데 네, 이 실로시빈이라는 네, 이름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게 네. 넷플릭스 때문이거든요. 아, 우리가 뭔가 네네네. 로고도 그렇고 네. 버섯에 대한 네,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버섯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는데 하고 넷플릭스의 환상의 버섯이라는 네,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뭐 또 넷플릭스에 뭐 여러 뭐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로시빈이라는 문자 성분이 네, 이러한 거구나란 건 줄 알았지. 네. 이게 뭐 마약 용어고 그런 거는 사실 음.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름을 정하고 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뭐 마약 용어고 그렇단 걸 알았지. 네. 처음 접근은 막 그렇게 완전 순수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이 이름을 해서 걱정이 되고 막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이게 뭔가 우리 앨범의 네. 제목과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정말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에 그냥 네. 선택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고로 저는 매일 실로시빈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저는 매일 그 명상을 하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그쵸, 그 그것도. 두뇌가 네. 그 실로시빈을 할 때 두뇌와 같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네. 역시 네. 공부 많이 하셨군요. 네. 그거 버섯 옛날에 저희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 되게 좀 위험한 자료들에 그때 접근을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그런 것들을 아예 접하지 못하다가 접근을 규제들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 아나키스트의 요리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PDF로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 영문 책이. 거기에 그 사이키델릭을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LSD 만드는 방법, 땅콩 껍질로 만드는 방법, 바나나 껍질로 만드는 방법, 두꺼비 그 겉에 그 가죽으로 뭐. 끈적끈적한 거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성공하셨어요? 제가 성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됐다고 해야죠 여기서. 아니 제가 땅콩 역시 박국님 좀 다르시더라. 제가 땅콩 껍질로 한번 시도해봤어요. 아. 땅콩 껍질을 빻아가지고 그걸 빻은 다음에 그거를 말아가지고 담배처럼 피면은 효과작용이 있다더라. 땅콩. 진짜? 땅콩 냄새만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서 보니까 그게 생땅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다 볶은 땅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날라가서 고소하셨겠는데요? 아. 이거 피실 때. 볶은 건 원래 엄청 고소하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범 커버도 되게 독특한데 이게 일단 4개에 있는 게 그 실루시빈의 구조, 그 원자표 구조 같은 거 뭐 그런 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좀 가운데는 되게 주술적인 느낌을 주는 약간 좀 사람 얼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눈은 뭔가 그런 약간 인터넷 골뱅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네 이게 약간 굉장히 좀 주술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좀 네. 어떤 느낌을 담아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형태 하나하나가 네. 그 곡수에 맞춰서 제작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한 형태당 한 곡을 해당하는 형태예요. 이미지예요, 그냥.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네. 어떤 이미지가 어떤 곡을 상징하는지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다 곡들마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던 네. 분자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형상을 가진다라는 어. 걸 마빈킴이 담은 거예요. 어.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곡에 맞춰 가지고 그 디자인을 하신 거는 그냥 마미킴 님이 그냥 네, 하시고 저희는 작업 이 의뢰를 할 때 네. 마빈킴도 저희와 같은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작업자라고 생각해서 네네. 넓게 줘요. 이제 음. 우리가 가진 생각을 네. 생각과 앨범을 만들 때 네. 담았던 의미를 줄 뿐이지 네. 이미지화는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해서 네. 마빈킴이 탄생시킨 네. 그림인 거죠. 어. 네, 저희는 대부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작업했어요. 저 로고도 마찬가지고. 네네. 네, 저희가 그냥 저희가 가진 생각을 줄 뿐이에요. 그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네. 그 마빈킴이 다 지는 거고 네. 우리는 그거를 그냥 신뢰하는 거죠. 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함께 작업하고 계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빈킴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네. 저랑은 히피는 집시였다. 음. 와비사비룸의 바이브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 네네네. 그 세 명이 딱 서 있는 네. 그 그림을 하면서 히피는 집시였다의 모든 커리어를 함께 했고 네. 그리고 힌노시스 테라피의 모든 커리어를 함께 하고 있고 저기 성수동에서 작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마빈킴이라는 네, 디자이너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 디렉터는 네. 이제 힌노시스 테라피 때부터 함께한 이제 덤프 플러시라는 이름을 가진 양중모 네. 감독이 네. 항상 저희와 똑같아요. 마빈킴처럼 네.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먼저 보내서 어떤 형태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던져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네. 가진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접목시켜서 만들어내는 형태도 똑같고. 네. 네. 거의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작업하면서 뭔가 정확한 틀에 맞춰서 오더를 내린다기보다 항상 자유롭게 같이 작업한다는 생각으로 믿고 맡기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업할 때 편해요. 네. 약간 팀 힌노시스 테라피 같은 약간 그런 그쵸, 느낌.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어찌됐든 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네. 뭐 음악만으로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엄청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해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거의 진짜 저희 멤버죠. 그렇군요. 네, 네, 히노시스 테라피가 사실 요새 그 저희가 아까 전에 뭐 공연 얘기했었는데 사실 공연 최근에 좀 브랜드 행사가 많아지고 네, 브랜드 행사에서 찾는 팀들이 유난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히노시스 테라피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 팀을 부르는 거는 어쨌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그 팀에게 더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그 팀이 멋있으니까 네, 그 팀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은 네, 그런 마음으로 어쨌거나 그 팀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네. 히메이스 테라피의 지금 음악과 그런 룩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져서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것도 네,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근데 그렇게 네, 섭외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진짜. 네. 그냥 네. 컨버스가 사실은 저희를 제일 먼저 네,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같이 공연해보자. 네. 좋죠. 저희는 그냥 컨버스가 공연하자는데 좋죠. 네. 했는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오. 해주시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네. 뭐 계산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찾아 들은 것도 신기하긴 해요. 맞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네. 건지. 근데 제가 또 브랜드 관계자분들한테 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이랬거든요. 네. 저희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찾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네. 제 주변에 있는 활동하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네. 항상 얘기해줘요. 음. 항상 찾고 있다. 음.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음. 이 사람들은 항상 찾고 네. 어떻게든 이 뮤지션들과 일하고 싶어 한다. 네. 더 열심히 하자. 음. 네, 이것도 저는 그 컨버스랑 일하면서 배웠어요. 어.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알리고 더 멋있는 행보를 보여줘야지 음. 결국에는 그쪽에서 또 일을 주고 이 사람들도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를 안 찾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진짜 찾고 있더라고. 음. 그것도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겉보기에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 다른 경우가 사실 음악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겉에서 보기에 힙노시스 테라피는 굉장히 기획되어서 처음에 로고 뭐 이건 다 기획해가지고 이런 음악 이렇게 이런 사운드 이런 브랜딩을 딱 기획해서 나오고 뭔가 1년치 계획이 그 다음에 리믹스 EP 나오고 그 다음에 EP 나오고 사실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것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정규 앨범 2장에 EP는 리믹스 EP 포함해가지고 한 장 나오고 또 리믹스 EP가 또 나올 예정이죠. 아마 네. 이 나올 때쯤이면 나와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또 나올 예정에다가 뭐 본인들 파티도 하고 있고 팝업도 하고 있고 굿즈도 네. 되게 예쁘게 그 양말 굿즈가 정말 너무 굉장히 큰 진짜 화제였잖아요. 좋아요. 네, 네. 짱짱하더라고요. 네. 품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공장을 진짜 잘 선택해서 네.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네. 거기가 진짜 잘 만들어요. 네. 네. 내년에도 만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사실은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계획되어서 나왔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번뜩임이죠. 저희 양말도 네. 사실은 티셔츠를 만들고 하면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아, 그쵸. 근데 조금 더 의미 있고 항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양말이 떠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저희 웬만한 작업들과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은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햄버거 팝업도 네. 저희 디자이너 친구랑 네. 그냥 밥 먹고 놀다가 음. 막 우리 티셔츠 만들어 놓은 거 많거든요. 아, 네. 저 파티 때 네. 재고 쌓인 거 막 힘들다 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재고가 없는 팝업을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뭔데? 이러니까 음식점을 가는 거다. 그럼 음식점에 재고가 쌓이지 않지 않냐? 네. 그날 어찌됐든 똑같은 패티로 햄버거를 만들고 네네. 그날 준비된 재료만 소진되면 끝이잖아요. 네. 쓰레기가 안 남잖아요. 네. 다 사람들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우리 팀이랑 맞다. 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로 할게 해가지고 주변에 연락을 돌리는 거죠. 네. 햄버거 가게 찾는다. 하나 연결시켜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승준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그 텔레포트 하고 계시죠. 네네네네. 네. 샤라우트 승준. 그렇군요. 네. 거의 그런 식이에요. 저희가 하는 이벤트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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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네. 저도 어쨌거나 기획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아, 네. 그리고 약간 말씀하신 게 양말이나 그런 햄버거 같은 게 그냥 했다라고 하기에는 또 두 분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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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항상 경청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이디어들이 항상 주잖아요. 네네. 이상한 아이디어도 준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 중에 네. 저희가 서로 딱 봤을 때 짱녀랑 나랑 이거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화를 해요. 그 네네. 다음에는 진짜 빡세게 준비해요. 아, 그냥 네네. 완전 정확하게. 네. 그럼 포스터 언제 나오고 어떤 브랜드와 같이 하고 네. 이런 거 기획까지는 그때 가서는 진짜 네. 사업가 모드로 들어가죠. 어. 그 전에 아이디어는 완전 열어둬요. 네. 그냥 바보처럼. 네. 앨범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내시고 중간에 인스트루멘탈 앨범을 내시고 이런 것도 다 원래는 계획되어 있지 않던 거였어요? 그렇죠. 어. 조금 즉흥적인 네. 거고 결국에 저희가 또 DJ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 DJ를 하면서 이제
보컬이 있는 음악들을 틀 때 네.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도 없애자. 없앤 음악들도 우리가 만들자. 네. 우리는 우리 음악으로 전 세계에 플레이하고 다니는 게 목표거든요. 네. 마지막 최종 목표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랬을 때 그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 때 진짜 비트만 있는 음악도 틀고 싶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다 우리 음악으로 만들고 보컬 있는 음악도 다 우리 음악으로 만들자. 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네.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자. 로 시작된 거예요. 네. 전부 다. 어, 네. 네. 아니, 사실 큰 생각 막 엄청 깊은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생각 할 시간에 만들어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딱딱딱딱 하고. 네네. 네. 아깝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 시간 네. 우리가 네. 네, 늙어가고 있고. 맞아요. 네. 슬픈 얘기인가요? 네. 네. 아, 앨범 아까 전에 실로 시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실로 시빈이, 그러니까 저도 이 사이키델릭에 관한 좀 다큐멘터리라든지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의식의 확장이더라고요. 이게 창작이라는 게 사실은 어쨌거나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기존에 없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저는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에고에 갇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애시드 레인에도 레코 오브 마이 에고 같은 가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음연 라디오 김트톨님 편을 진행했었는데 김트톨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고를 지워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힙노시스 테라피는 이 가사처럼 에고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뭔가 근데 엄청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에고를 지워야 하지만 네. 에고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네. 이건 뭘까? 음,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는 음, 중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네. 이고들은 없어져야겠죠? 하지만 근데 긍정적인 이고마저 음, 없애버린다면은 내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조금 잘 생각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저도 그런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음,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박국님이 말씀하신 그 이고는 네. 어떤 이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이고 아니면 음악인으로서의 이고? 어, 그게 다르잖아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과 음악인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도 지금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다가 예술가라고 해놨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네. 나는 개인으로서의 하박국이 있고 네. 뭐 예술가, 뭐 창작가, 기획자로서의 하박국이 있으라고 생각을 하자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고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의 경험들이 합쳐져 가지고 에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한 없애고 지운 상태에서 되게 순수하게 예를 들어 뭐 힙노시스 테라피 앨범이 곡이 나왔어. 그러면 되게 순수하게 그냥 이 사운드를 느끼고 즐기고 뭔가 이거를 평가 내리고 내가 기존에 이런 음악을 들었었는데 그거는 이랬는데 이거는 이렇던데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좀 에고를 없앤다. 아, 네. 저는 이거에 대한 방식이 확실히 있어요. 네. 일단 책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책을 살 때 네. 그냥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괜찮은 서점을 발견해요. 네. 그럼 들어가서 그냥 사요. 표지만 보고 네. 바로 사요. 음. 이것도 저는 사실은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합산해서 그 책을 열어보는 순간 덮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내 확장의 기회를 닫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네. 작품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훨씬 더 그냥
내가 내 의지에 대한 선택으로 받아들인 예술품을 이렇게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나의 데이터에 있는 것만 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네. 뭐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음,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는 계속 같은 식의 작업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쵸. 음악가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저도 똑같이 고민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항상 타파하는 방식들은 바꿀 수 없잖아요. 제 작업실도 바꿀 수 없고 나는 이 한정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결국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무엇이냐? 아, 새로운 장비를 접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음악을 처음 했을 때 기분을 똑같이 느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네. 작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계속 부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고가 이제 어찌됐든 결국엔 데이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무시한 방식의 어떤 것들을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새로운 장비 쓰신다는 거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때. 새로운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은 사실 기존 방식이 되게 익숙한데 일부러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 네. 다우라고 하죠. 뭐 네네네. 큐베이스나 네. 뭐 에이블톤이나 DAW. 네. DAW를 바꿔볼까도 생각했는데 근데 네. 그거는 또 제가 작업자로서 효율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그런 게 그거는 있죠. 네.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또 저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작업자로서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네. 나의 창의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네. 결국엔 내가 애기였던 순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음. 다우가 신기했을 네. 때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익숙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보면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감흥을 얻는 거죠. 네. 에너지를 얻고. 음. 거의 저 그런 식. 그래서 돈 다 써요 거기다. 그래서, 그래서 돈이 없어요. 거기 다 써가지고 돈을 벌어도 네. 제가 올해만 진짜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어쨌거나 굉장히 즉흥적이고 네. 되게 직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 직관에 맡기는 게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데이터가 없이 뭔가 그냥 직관에 맡겨서 일을 하면 어쨌거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네.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팝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없던 팝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직관에 의존해서 할 때 네. 그럼 두려움을 없애는 법이라든지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애초에 두려움이 없어요. 네. 애초에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저희 둘 다 네. 두려움이 없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요.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이제 이상한 곳을 갈 때도 네. 재밌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처음 이제 그 네. 장소에 들어설 때 네. 쫄 때는 있어요. 아, 이거 뭐 좀 좀 되겠는데, 괜찮게 해야 되겠는데 뭐 아니면 네.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쫄 때도 있어요. 근데 네네. 막상 하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즐기면은 그 뭐 몇 명이 있든 네. 있는 사람들도 같이 즐겨주고 네. 그리고 그 한 행사를 망쳤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쵸. 그 행사를 뭐 성공을 시키든 조금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내든 네. 그 했다는 그 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또 경험을 얻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큰 그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네네. 뭔가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음. 계속 재밌고 네. 네, 재밌습니다 하면서 계속. 두 분의 뭔가 그런 긍정적이고 되게 거침없는 에너지가 음악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라이브에서 그게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DMZ에서 본 라이브 무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분명히 그 무대 위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장혁 씨가 제 앞에서 이렇게 우통을 벗고 약간 내려가려는 바지를 붙잡고서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저는 좀 공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더 큰 에너지를 뿜어내기 위해서 뭐 세션을 드린다거나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있나요? 나중에는 네
네네. 저희는 그냥 완전 열어두고 있어요. 네. 네네. 모든 뭐 프로디지도 있고 네.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또 네네. 사례들도 있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네. 공부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언제가 될지 몰라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진짜 마음 맞고 재밌는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세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네. 세션은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런 문제가 네. 있죠. 그런 네. 것도 있고 합주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한적인 것들이. 네네. 아무래도 짱류와 나의 작업은 훨씬 더 다이렉트 하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했을 때도 결국엔 작업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네네. 뭔가 정확한 페이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가 필요할 거고, 네, 여러 고려해야 될 조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항상 다 열어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공연도 시작하셨어요. 그 사우스 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시드니를 다녀온 걸 시작으로 내년에 또 오스틴도 가시죠. 네, 이제 앞으로 해외 활동에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약간 이거를 여기 앞에 계시는 그 김민하 평론가님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네. 못 봐가지고 약간 좀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위키피디아 같은 곡을 하고서, 네. 근데 사실 그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네. 그런 다음에 끝난 예를 들어 저희 그때 DMZ에서는 위키피디아 하면서 뭐 오늘 뭐 하체 조지는 날 이러면서 되게 스쿼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들 아예 수가 못 알아듣죠. 네, 그쪽 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약간씩 궁금해요. 네. 아, 그거는 언어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네.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네. 합성을 믿지 않습니까? 영어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네. 막 뭐 이제 해외 아티스트가 내 안을 와요. 네네. 금마들이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너무 멋있어. 네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장벽은 일단 음악에서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형이 추구하는 그 삶, 계속 네네.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은 네. 무대에서 그 제대로 된 아우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떠한 언어적인 장벽은 크게 느껴지진 않고 네. 또 억지로 에너지를 꺼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질 않고 왜냐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니 네. 무대에서 제대로 된 아우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오히려 못 알아들으니까 더 좋죠. 와, 신기한 제3세계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라는진 모르겠는데 멋있다. 신나니까 놀자. 이야, 뭔데 전마들 아, 이제 근데 새롭잖아요. 시드니나 멜버른이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일단 네. 모르겠는데 네. 놀자. 씨발. 놀자 씨발 모르겠다 하고 다 노는 거예요. 네. 네네. 일단 모르겠는데 놀자 네. 이러면서. 네.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네. 그 어느 공연들보다 네. 훨씬 더 열광적이었어. 음. 네. 네. 그래서 짱류도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 네. 언어는 중요하지 않구나. 네. 히프노시스 테라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려는 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장르 음악 쪽에서는 어쨌거나 클리셰를 제대로 구현을 하는 게 어쨌거나 사람들한테는 더 소구할 가능성이 크고 아까 전에 해외 팬들을 만들려면 영어를 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게 되게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희 보시면 뭐 짱류 일랍 했고 네. 저 히피는 집시였다 했고 다 네. 대중적인 팀 아니었고 다 엄청 심오한 음악의 세계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추구하는 네. 음악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네. 또 더 크게 해내고 네. 네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팔자인 것 네.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 같진 않고 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잘 되려면은 제일 빠른 길을 택한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네네. 대중적인 음악을 뭐 아마 한다면 하겠죠. 네네. 근데 대중적인 음악을 함으로써 네. 과연 그 내가 바라던 목표에 왔을 때 행복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원하는 빠른 길을 택한 것 같아요.
네. 네. 와비사비는 보세요. 지금 이제 앨범 좋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2년 됐는데 힘드실 때라는 인터뷰도 해주시고 맞아. 얼마나 빨리 왔어요. 맞아. 그때는 인터뷰 하나. 그때 인터뷰 진짜. 리드만 하나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도 안 들었어. 응원료 막 1,000원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10년 정도 음악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다 생각되는 가치가 있다면요? 살면서요? 그러니까 이 10년 정도 음악을 해오면서 네. 아 정말 이 가치가 되게 소중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건강이에요. 네네. 건강. 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열정? 이게 저는 이제 막 10대 때, 20대 때는 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그 열정이 네.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젊음의 열정이. 네네. 근데 이제 형들이 뭐 그래 나이 들면은 에너지 빠진다, 뭐 체력 없어진다 하는 말들을 뭐라도 병신 새끼 하면서 안 들었거든요. 지가 못하면서 존나 핑계 대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들다 보니까 그 형들의 병신이 말이 돼버린 이제 그게 네.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형이 말한 열정을 가지려면 형이 말한 그 건강도 중요하겠죠. 그럼 계속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운동을 하고 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열정과 순수함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박국님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냥 어,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요? 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영혼이요. 영혼? 영혼? 소울? 최근 올해 들어 든 생각이에요. 네. 올해 영혼? 들어서 사람이 자기 안에 순수한 영혼을 저는 영혼이란 말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예 네, 그쪽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물리 세계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영혼이 있고 그렇죠.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네. 세상에도 좋은 것을 줄 수가 있고 사랑을 줄 수가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네 저는 좀 올해 들어서 좀 영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명상을 엄청 네. 깊게 잘 하시나 보네요. 네, 명상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애시드 레인 들으면서 명상하세요. 그 앞에가 명상의 주문이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한번 빠져들으시면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히프노시스 테라피가 1년 좀 넘게 진짜 굉장히 밀도 높게 달려왔거든요. 네. 앞으로 히프노시스 테라피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딘가요? 전 세계로 음,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그렇게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이 밀도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해 나갈 겁니다. 네. 네. 상윤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게 모두가 멋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궁극의 모습에 한번 다가가 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은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누군가 봤을 때는 쟤 좀 멋이 없는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 멋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한번 어딘가에 도달해 보고 싶긴 해요. 존멋의 단계. 네. 그게 뭐 사실상 네. 야, 사실상 불가능한 거긴 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네. 그렇게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불가항력에 도전하는 거죠. 네. 모두의 예스가 없잖아 세상에. 그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하박공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슈퍼챗 같은 거 있나요? 그것도 좀 쏘고 예, 그 해주세요. 그 네. 구독. 좋아요는 안 해도 되고 구독. 좋아요 해야지. 구독하고 그래야 노출이 되는 예.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그럼 좋아요도 좀 해주고 네. 그 네. 하박국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하박국님 전자음악 이 씬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엄청나게 계시는데요. 노력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2024년 암페어도 꼭 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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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꼭 출연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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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아, 혼미해지셨어.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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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음이온 라디오를 스포티파이로 항상 들어왔던 청취자로서 아, 네네. 네, 여기 나오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박국님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계속 잘 되셔서 네. 더 많은 뮤지션과 음. 더 많은 음악 업계 관계자분들 네. 더 사람들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분 있잖아요. 그 선원. 단편선이요? 네네. 네네. 그분은 잘 계신가요? 아, 단편선 매우 잘 있습니다. 아 음악을 음. 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길래. 아, 아니요. 음악을 그 밴드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네. 좀 취업하고 아. 그리고 우소리웍스라는 네. 그런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자기 음악을 많이 못 하다가 아. 올해 들어서 작업 조금씩 하면서 공연도 하고 있고 아. 곡도 그냥 컴필레이션 이런 데 발표를 하고 있고 음. 내년에 앨범 발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다 죽이는 그런 앨범을 네, 지금 계획만 들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앨범을 지금 실제로 네. 죽이는 건가요? 아니면 청각을 죽이는 건가요? 네, 지금 착한 친구입니다. 네. 아, 그러면 사운드적으로 네, 아, 그래서 정말 네. 실제로 막 디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쓰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 친구도 약간 음악을 할 때 되게 좀 동물적인 그런 힘이 있는 친구잖아요. 네. 아, 네? 동물이라는 앨범을 내셨. 아 동물의 앨범을 내기도 했고요. 그럼 진짜 동물이시네요. 네, 아무튼 그런 네. 친구기 때문에 네, 같이 뭐 작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계시구나. 네, 잘 있고요. 갑자기 왜 물어본 거야? 아니 근데 그 단편선 분이랑 네, 같이 그 많이 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아. 그분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네. 아, 네. 올해도 뭐 암페어도 같이 했고요. 네, 음. 올해도 뭐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편선 이야기로 오늘 히프노시스 테라피 아, 듣다가 깜짝 놀라겠네요. 네. 네, 오늘 네, 음이온 라디오 콜라보레이션 암페어 네. 힙노시스 테라피 편 비슷한가요? 네, 힙노시스 테라피 편 네. 네, 슬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보이지만 저기 뒤에서 열심히 카메라를 보고 계신 샤라우트 김유나. 네, 샤라. 네. 파이팅. 김윤아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윤아님은 네 조만간 저희 음이온 라디오에서 또 호스트로 뵐 수 있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이온 라디오는 정말 많은 분의 도움으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오늘 여기 그 촬영 장소도 힙노시스 테라피 그 제이플로우님의 그 작업실이고, 네 보시다시피 저희 김윤아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연, 광고, 협찬 등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디퍼 롱거 클로저 @gmail.com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광고주님들 여기 PPL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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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했네요. 네. 시간 40분. 와 네. 진짜 오래 했네.